오늘 열게 된 것은 이제 어닝 시즌 플레이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 또 월가에서 참고를 해야 될 시사점을 얻어야 될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그러니까 이 10월 달이 지난 3개월간 3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트레이더들의 반응이 매우 활발하게 이제 트레이딩으로 연결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투자자, 장기 투자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러한 매매 플레이를 관찰하고 기업의 그 분기 실적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에 대한 게싱을 다시 해보는 이런 이제 시기가 되는데 여기에 직접 가담을 해서 매매를 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이 우리가 월가에서 시사점을 얻을 만한 트레이딩을 그 표적으로 삼을 기업이 아마존입니다. 오늘 아마존이 그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망 실적, 그러니까 실적 이 매출과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 매출과 이익이 3분기 실적도 애널리스트 예상치에 좀 못 미쳤고 또 4분기 그 회사에서 내놓은 가이던스라고 그러죠. 회사에 내놓은 전망도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뭐 장 마감 후에 6%, 7%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닝 쇼크죠.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으로 인해서 트레이더들이 미리 매수했던, 선침해했던 트레이더들이 내다 던지는 요게 바로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한 트레이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사실 트레이더와 투자자는 정반대의 반응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팔 때 투자자가 사게 되고 트레이드가 살 때 투자자가 팔게 되고 그런데 이걸 항상 맞대응하면은 똑같은 트레이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액션을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차트 하루 동안의 그 차트 변화를 보면은 장중에 내내 이렇게 변화가 없다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으니까 장 마감 후 거래에서 와장창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 매매 행위가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아마존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샀다가 실적 쇼크가 나왔으니까 와르르 팔아치우니까 전부 다 이 손절매 하잖아요. 손절매. 그 예상과 틀리기 때문에 팔아치운다 이거죠. 손절매. 그 주식에 손절매가 바람직한 거냐? 당연히 아니겠죠. 아마존에 투자를 하는 거는 지금 미래의 그 장밋빛 전망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아마존은 지금 뭐 전 세계를 다 집어삼킨다. 온라인으로. 이 아마존이 바로 이제 가장 상징적인 세계 최고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고 클라우드 업체고 뭐 미래 기업인데 이게 그 시가총액 세계 1등을 다투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애플하고 아마존이 이게 뭐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게 꼬마이 주식이잖아요. 꼬마이 주식. 그러니까 꼬마이 주식이니까 이 실적 발표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이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가 사실 웃기는 얘기죠. 지난 한 분기 3개월간 실적을 가지고 쇼크라 그래가지고 6%, 7% 와르르 무너지고 또 뭐 서프라이즈만은 또 7%, 10% 와르르 오르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현재 실적이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고공에서 그냥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익은 뭐 형편없습니다. 주당 이익이 23달러인데 주가가 1780달러잖아요. 1800달러.
그럼 이게 이익의 몇 배가 주가입니까? 이익의 74배가 주가입니다. PER이 74배. 그러니까 이 PER 74배라는 거는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뭐 이거는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도 이거 못 주고 배당도 제로잖아요. 배당. 그럼 뭐냐면 미래의 꿈을 가지고 가는 주식인데 이게 분기 실적을 가지고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이게 완전히 갬블이잖아요. 도박이지. 그 옆에서 관찰하고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도박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는 것인데 직접 여기에 가담하게 되면은 그런 걸 까맣게 잊고 야 이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사는 사람이 많을 것이냐 파는 사람이 많을 것이냐 전부 주변에 그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싸우는 거죠. 그 전형적인 갬블이 되는 거죠. 이 기업 가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미래의 꿈을 가지는 것이 미래 가치라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가치, 그냥 상상 속의 가치죠. 그래서 이게 어닝 시즌의 어닝 플레이는 이것뿐 아니라 모든 행위가 갬블입니다. 가치주를 가지고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이거는 단지 이제 가치가 있기는 한데 3분기 실적만 가지고 사고 팔고가 이것도 엉터리잖아요. 가치라는 게 영원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지속되면서 소득을 배당을 주는 그게 가치인데 그 가치가 3분기 만에 3분기 실적을 가지고 3분기 실적이라는 게 수시로 뭐 들쭉날쭉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어닝 플레이고 그 어닝 플레이에 그러면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런 식으로 대응 안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거죠. 정답.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사점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마존을 내가 사가지고 있다면 이런 급락 때 추가 매수 당연히 해야죠. 왜 아마존을 샀는데 미래에 엄청난 가치를 기대하고 샀으니까 그 가치가 단기 실적을 가지고 7%나 빠졌으니까 아니 미래 가치를 가지고 산 사람이 당연히 매수저로의 매수 기회죠. 추가 매수 기회지. 그러니까 그런 그 합리적인 그 행동은 관찰할 때 나오지만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7%나 떨어졌으니까 가슴이 철렁하죠. 야, 이게 뭐 이제 차트 보면은 무섭잖아요. 이게 뭐 완전히 그 쌍봉을 그렸는데 이 차트 보고 있으면은 이게 막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미래 고성장 기업을 가지고 미래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가치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똑같은 가치주도 똑같은 관점이다.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을 찾고 다시 이제 우리가 삼성물산으로 가보죠. 이 삼성물산 이것도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실적 발표했죠. 이 분기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뭐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 못한 실적 이것도 어닝 쇼크였죠. 애널리스트 기대치에 못 미친 쇼크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사실 삼성물산이 이건 가치주인데 가치주가 탄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기대비 미흡하다고 파는 것도 이거 엉터리 아닙니까? 삼성물산은 뭐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가지고 재벌개혁의 상징이자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동네북이 되어 있죠. 뭐 조금만 하면은 삼성물산에 뭐 문제가 있다 하고 들쑤시고 뭐 있을 볼일만 하면 또 들쑤시고 어제도 이런 신문이 또 나왔더군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이 소리냐.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삼성물산이 1조 6천억 단기 손실을 단기 순이익으로 둔갑시켰다. 언제?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얘기도 아직까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특별한 결론도 없이 질질 끌고 있잖아요. 별로 결론 낼 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중요한 오류가 있었다면 벌써 그 회계감사 회계법인 난리 났을 거예요. 다 구속되고. 근데 회계법인은 뭐 문제가 된 회계법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할 거리가 별로 없는 거죠. 여기 또 이렇게 금감원에서 2017년도에 분기보고서에 뭐 회계 과정, 잘못 회계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게 계열사 삼성 SDS 주식을 평가 손실이 났는데 그걸 인식 안 해가지고 1조 6천억이나 순이익이 과대계상됐다. 이거 엄청난 금액이네요. 이게 봉택이 됐다면. 이거 엄청난 분식이죠. 그런데 정선위에서 이게 대해서 수정 의결했다. 대표이사 해임 공고가 나왔는데 그것도 뭐 삭제했다. 아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인데 왜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해놨느냐. 정선위가 평가하기에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이 자기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자기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왜 없어? 과대계상했다면 그만큼 자기 자본도 과대계상되어 있는 거지. 하여튼 뭐 뚱딴지 같은 홍두깨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렇게 뭐 난리를 떨었다는 거죠. 이게 아마 유축해서 해보면 이게 당해 그 계열사 투자유가증권은 사실 회계 처리 방법상 신축성이 있습니다. 이걸 자기 자본의 변동사항이냐, 당해 손익의 변동사항이냐, 그럼 회계감사인이 그것을 여기에 넣을 것이냐, 저기 넣을 것이냐,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축성이 있는 거죠. 그게 회계 원칙입니다. 현재 원칙은 법하고 달라서 신축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에 단기 손익의 계산 안 하고, 자본의 변동상, 왜냐, 계열사 투자 유가증권이니까 당의 영업활동이 아니다 이거죠. 뭐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수도 있고, 감사인이 그것을 적정이라고 봤으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본에 미친 영향이 없다라는 말은 여기 넣으나 저기 넣으나 결국은 그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제목을 누가 달았는지 참 이거 제목 단 기자가 정말 엉터리죠. 뭔가 깜짝 놀래키 주려고. 그러니까 동네 부일해 가지고 호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인의 호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는 형편없이 지금 추락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겠죠. 삼성물산이 지금 시가총액이 17조밖에 안 되는데 그저께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기업 실적 분석하면서 나온 기업 실적이 다소 실망스럽지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보고서인데 그 계열사 보유 지분 가치만 31조라고 하는군요. 지금 시총 17조인데 이게 그 본업 가치를 제외하고 그냥 보유 지분 가치만 31조다. 그런데 지금 본업 가치하고 합한 시가총액이 17조다. 그나마 이 자산이 계열사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미래 성장이 엄청나게 열려있는 핵심 기업들 아닙니까? 그 가치를 현재 가치로만 31조인데 뭐 미래 가치 하면은 아마존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추락되어 있느냐, 이런 형편없는 뉴스들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동네 북이 돼 있고 호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엉터리라는 거죠. 기업 가치가 엉터리로서 왜곡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다. 이게 지금 버핏하고 찰리 먼거, 버핏의 그 투자 파트너죠. 이 지난번 그 주총 때 나왔던 그 사진인데 그 버핏이 유머는 찰리 먼거가 자기보다 한 수 위라고 찰리 먼거한테 뭐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때 막 웃음이 나왔었는데 찰리 먼거가 왜 그렇게 항상 유머가 풍부하고 항상 웃느냐 하니까 세상을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세상이 하도 우스꽝스러웠어.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팩트가 진짜로
우스꽝스럽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냐 하면은 이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은 우스꽝스럽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주식 사면 돈 번다는 얘기죠. 기업 가치가 우스꽝스럽게 저평가되어 있다. 그게 바로 삼성물산 아닙니까? 그 뭐 정부에서 맨날 두드려 패고 맨날 그냥 시비 걸고 하는데, 그래서 뭐 지배구조 개선한다고 하는데, 오나야 두드려 맞지만, 그렇게 해서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은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외부로 빠져나갈 뭐 숨겨놓은 재산들이 다 그냥 투명하게 다 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거죠.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가는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이게 뭐 올라가기 힘들겠죠. 맨날 뭐 두드려 패니까. 그러나 이 가치가 계속 안으로 속에서는 계속 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지 뭐. 더 싼 값에 살 수 있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실적 시즌에도 정신을 잃지 말고 우스꽝스러운 세상을 팩트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게 주당 순자산이 뭐 2017년도에 과대 계상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 계열사 주가야 수시로 올랐다 떨어졌다, 주당 순자산이 이렇게 수시로 변동이 있잖아요. 13만원, 12만원, 원래 다시 또 13만원으로 예상, 이 분기 실적을 가지고 추정한 13만원이다. 그러면은 한 주당 지금 현재 자산이 13만원인데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98,000원이잖아요. 그럼 이 주당 순자산이 가만히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자라잖아요.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주당 지금 주가가 워낙 떨어져 가지고 98,000원에 주식 사면은 이 보통주인데 이게 배당금 2,000원이잖아요. 앞으로 지금 이익이 자꾸 늘어나니까 배당을 자꾸 올려준다. 뭐 주주 친화 정책 자꾸 강화한다고 하니까, 뭐 대주주도 배당금으로 다른 데 못 빼돌리니까 배당금으로 많이 찾아가야 되니까 자꾸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2,000원이면은 보통 주사도 2%가 넘는데 우선주사면 3%잖아요. 우선주사면은 배당 수익률만 3%고 기업 가치 주당 순자산은 지금 현재 주가의 1.5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앞으로 자란다. 기업 실적이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그냥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 되면 4%, 그 다음에 5% 이렇게 올라갑니다. 현재 주가에, 현재 산 주식은. 그래서 삼성물산은 찰리 먼거에 의하면은 우스꽝스러워서 웃음이 나온다.